Slippage detection during manufacturing toy assembly tasks 논문 발표를 맡은 사민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ology, Experiment and Result, Conclusion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Introduction에서는 개별 부품 조립 시 변형 가능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이슈사항과 기존 공정 자동화를 위한 비전 베이스드 시스템을 연구하여 최종적으로 논문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별 부품 조립 시 변형 가능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이슈사항으로는 정밀한 핸들링을 통한 데미지를 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데미지 이슈는 제조 자동화를 방해하는 예상치 못한 슬리핑이 있습니다. 여기서 슬리핑이 미끄러짐입니다. 기존 공정 자동화를 위한 비전 베이스드 시스템 어프로치스에서는 인터그레이팅 이벤트 베이스드 카메라를 적용하였고, 이 장치들을 통해서 하이 템포럴 리졸루션과 로버스트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 중에 예상치 못한 슬리페이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봇과 작업자 사이에서 잠재적 위험성을 감지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로봇이 소프트 오브젝트를 제조하는 가운데 슬리핑을 감지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연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과 방향은 Integrating Sponge Tactile Sensors라는 즉 스펀지 촉각 센서와 LSTM 신경망을 통하여 인용조립 제조 산업에서 슬립 디텍션을 위한 이노베이션 솔루션을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 Work입니다. Related Work 첫 번째로는 Scaling Sleep Detection Technologies에 대한 건입니다. Combined Advanced Optical Sensor with Convolutional LSTM Networks 페이퍼에서 정밀한 감지가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하드웨어에 의존해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멀티스케일 템포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서 시각 정보와 촉각 정보를 함께 활용해서 물체를 더 잘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Low Cost Barometric Tactile Sensor with TCN에서 기압을 이용한 촉각 센서를 통해 만지거나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로 가격이 저렴하였습니다. 이 센서에서 나오는 시간적인 데이터, 압력 변화 등을 처리하는데 TCN을 활용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압력 변화나 복잡한 표면을 정밀하게 감지하는 데는 부족하여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Servo Tactile Control Strategies with Shadow Robotic Hand에서는 섀도우 로봇선을 이용한 서버 촉각 제어 시스템이 통제된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적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Related Work 두 번째로는 To Real-Time Tactile Manipulation에 대한 건입니다. RC LSTM 모델에서 LSTM 신경망의 무작위 연결을 통해 시계열 예측에서 계산 복잡도를 줄이며 통신과 같은 응용 분야의 유용함을 증명했습니다. 물리적 센서나 상호작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Use LSTM networks to predict the remaining useful life RUL에서 나사의 이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터보팬 엔진에 남은 유효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LSTM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시간 상호작용 없이 예측 유지 보수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Detect anomalies in space system
Telemetry using LSTM. LSTM을 써서 우주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잘 감지하는 통제된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모니터링입니다. 로봇이 직접 물건을 만지고 움직이는 물리적인 조작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Two strategies for fault diagnosis in the Tennessee Esteban process combined LSTM and elastic networks. LSTM과 탄성망을 결합해서 복잡한 화학 공정의 결함을 진단하는 전략을 만들었는데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는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공정에 적용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었습니다. Explore Teller Operation with Haptic Feedback에서 촉각 피드백을 통해 로봇을 멀리서 조종하는 것을 탐구했고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며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수동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촉각 피드백만으로 복잡한 작업에 필요한 미세한 조작 능력이나 동적인 적응력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 Work 3에서는 Limitations of Existing Tactile Sensors에 대한 건입니다. A Time Series Prediction Model Based on Convolutional LSTM Networks에서 Convolutional LSTM 모델을 사용해 기계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기계 내부의 상태를 예측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로봇이 직접 재료를 만지고 조작하는 등의 물리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예측과 모니터링에는 강하지만 실제 물리적 조작에는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Review Flexible Tactile Sensors에서 압 저항성, 정전 용량성 등 다양한 유연한 촉각 센서 기술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센서들이 미래에는 유망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밀한 데이터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은 정밀도나 현장 적용성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A Review of MEMS-based Tactile Sensors에서 MEMS 기반의 촉각 센서들, 압 저항성, 전정 용량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 센서들은 작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동적인 환경에서는 상세하고 정밀한 촉각 데이터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크기와 효율성은 좋지만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황에서 고품질의 촉각 정보를 얻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Related Work 네 번째입니다. Advancements and Limitations in Sleep Detection and Angle Classification. Use Gel Sight Mini Sensors에서 Gel Sight Mini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이 무엇을 다룰 때 미끄러짐을 감지하고 그 심각도까지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 실제 복잡한 산업 현장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성에는 의문이 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STM Networks Analyze Contact Force Fields에서 LSTM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로봇이 물체를 잡을 때 발생하는 힘의 분포를 분석하여 미끄러짐을 감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미끄러지는 방향, 각도까지는 분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끄러움 감지는 되지만 어디로 미끄러지는지는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Employee Action Conditioned Tactile Prediction. 로봇의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촉각 변화를 예측해서 미끄러짐을 감지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미끄러지는 정도, 크기나 방향까지는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Commercial Tactile Sensors Combined with LSTM Networks에서 시판되는 촉각 센서와 LSTM을 활용해
딱딱한 물체의 미끄러짐을 감지하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실제 변화무쌍한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물체를 다룰 때는 유연성이나 적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 broad review of tactile sensing methods에서 지능형 조작을 위한 다양한 촉각 감지 방법, 즉 기계적 분석, 특징 추출, 기계학습, 촉각 시각 융합 등들을 분류하여 제시합니다. 연구 상황, 즉 수동으로 만들어진 물체, 다양한 파지 조건, 시각 센서 사용의 어려움에서는 기존 방법론들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메소돌로지입니다. 본 논문의 실험 설정은 인형 조립 공정의 실제 조건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림 피규어 1과 같이 UR16 로봇, 그 다음 그리퍼, 아두이노, 스펀지 센서 및 테스트 객체를 사용한 로봇을 셋업하였습니다. UR16 협동 로봇에 장착되는 통합된 그리퍼 도구이며 핑거에 장착되는 현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그리퍼, 그 다음 터치 센서, 그 다음에 아두이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 그래퍼는 해당하는 핑거의 이쪽에 이 부분에 장착이 됩니다. 그 다음 터치 센서는 해당하는 핑거에 장착이 되며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같이 센서에 대한 수집한 정보들을 아두이노와 얘기해서 PC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 다음 전기 그리퍼 또한 얼마나 강하게 잡을지 이런 동적 조절에 대한 건들을 PC에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고 하여 해당 핑거즈의 그립을 조절해 주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로보틱스 시스템은 물체의 음각 형태를 이용해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고정하여 잡는 데 쓰입니다. 핑거즈에 장착된 통합된 그리퍼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그리퍼는 진머 회사의 전기 그리퍼로 되어 있으며 그리퍼는 ROS 명령을 통해 제어가 됩니다. 매개 변수들의 정밀한 조절과 작동 모드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한 파지를 보장합니다. 이 쥐는 힘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센서들을 통합하기 위해 한 쌍의 손가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펀지 텍타일 센서즈에 대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는 4개의 지점에서 3차원의 방향의 변이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표면 기울기, 즉 물체를 잡을 때 표면이 어떻게 기울어졌는지를 감지하는 데 쓰입니다. 짚는 움직임, 물체를 쥐거나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이러한 정보들로 로봇이 부드럽거나 형태가 변하는 물체를 조작할 때 필요한 섬세한 감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펀지 촉각 센서는 LED 빛을 내는 부분과 포토 트랜지스터, 빛을 감지하는 부분 사이에 있는 스펀지가 압축이 되면 발생하는 빛의 변화를 측정해서 작동을 합니다. 이 스펀지를 누르면 빛의 경로가 바뀌거나 빛의 양이 줄어들 텐데 포토 트랜지스터는 이 빛의 변화를 감지해서 이 전압 변화가 스펀지의 움직임이고 즉 변이 데이터로 변환이 됩니다. 스펀지가 얼마나 어떻게 눌렸는지를 빛의 변화로 알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펀지 터치 센서에서 표면 변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이 데이터들은 4개의 방향 지점에서 3차원의 변이를 감지합니다. 센서 표면에 마치 4개의 작은
압력 포인트가 각각 얼마나 눌렸는지, 어느 방향으로 밀리거나 당겨졌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각 센서 채널은 두 개의 8비트 값인 PH와 PL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형 데이터를, 즉 스펀지가 얼마나 찌그러졌거나 늘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두 번째 값에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8비트 값들을 처리하면 센서의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의 변형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얻은 상세한 정보 덕분에 표면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물체를 어떻게 만지고 미끄러지고 있는지, 혹은 물체가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구조는, 프레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채널 1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요. PH와 P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의 첫 번째 로고요. 그 다음 채널 4에서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 3, 데이터 4를 두 번째 옵니다. 그 다음 채널 2에서 제공받은 수집한 데이터는 데이터 5와 6에 해당하며 채널 2, 세 번째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채널 3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맨 마지막에 와서 총 88의 64개의 비트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센서에서 나오는 출력값과 컴퓨터 PC로 입력되는 값은 센서당 4개의 값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총 2개의 센서를 사용하는데 그리퍼의 각 손가락에 하나씩 센서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데이터의 시각화는 히트맵 형태로 신호를 받고 거기에 대한 시각화를 합니다. 히트맵은 센서의 상단, 왼쪽, 오른쪽, 하단 영역에 대한 정확한 값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센서의 모서리 부분과 중앙은 인접한 값들을 기반으로 보관된 값을 표시합니다. 즉, 직접 측정된 값은 아니지만 주변 값들을 이용해서 추정된 값들을 보여줍니다. 압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므로 로봇이 물체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로봇팔이 동작을 담당하면서 슬립의 방향이 일관되도록 제어 가능하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0도에서 180도까지 각각 10도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슬립을 각각 10도씩 슬립을 걸어서 19번을 수행을 합니다. 새로운 그립 위치마다 0도에서 100도까지 5도씩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36번의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68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36개의 그립 위치랑 거기에 이제 각각 10도씩의 19번의 슬립을 통해서 684개의 데이터 샘플을 가져오게 됩니다. 로봇의 속도, 가속도, 그리고 그립력을 단일 테스트로 적용하여 실시하는데요. 각각 3개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3가지의 테스트 곱하기 속도, 가속도, 그립력은 총 9개의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84개의 샘플 곱하기 9개의 테스트는 총 6156개의 데이터 세트를 얻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8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UR16 협동 로봇은 유니버셜 로봇사의 제품으로서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 옆에 안전하게 통합되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ROS 네오틱 버전과 우분투 20.04 버전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터치 센서는 아두이노를 통해서 연결합니다. 아두이노를 통해서 연결하여 데이터들을 각 64개의 데이터 셋이었죠. 그 데이터 프레임을 주고받으며 PC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퍼 로봇선은 해당 로봇선은 IO 링크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이더넷을 통해서 변환합니다. 파이썬을 통해 그리퍼의 레지스트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서 정밀한 제어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로봇과 통신은 XML RPC를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PC 컴퓨터의 서버를 구축하고 로봇이 PC에 정의된 함수를 호출함으로 PC에서 직접 실행됩니다. 분산형 아키텍처의 특징 및 장점으로는 각 장치인 센서, 그 다음에 그리퍼, 그 다음 로봇 팔 간에 직접적인 통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직접 메시지를 교차하는 데서 생기는 혼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통신이 중앙 PC를 거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LSTM 신경망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신경망 모델은 미끄러짐에 대한 것을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데 쓰여집니다. 이 신경망 모델은 순환 신경망의 한 종류입니다. 각 시퀀스인 연속된 데이터에서 정보를 기억하고 조작하는 데 탁월합니다. 기존의 RLN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기울기 소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장기 의존성, 즉 오래전의 정보까지도 기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델의 구성은 폴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인풋 노드, 아웃풋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모리 셀 인터널 스테이트가 LSTM 신경망 모델의 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끄럼 감지를 위한 LSTM 신경망 모델을 훈련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분류 접근 방식과 회귀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류 접근 방식은 LSTM 모델은 미끄러진 각도를 미리 클래스로 정의해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립 물체가 0도, 10도, 20도, 최대 180도까지 미끄러졌는지 판별하고 개별적인 이동 각도를 인식하여 그에 따라 분류합니다. 회귀 접근 방식은 미끄러짐의 정확한 정도를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전의 분류 접근 방식에서는 개별 범주로 분류하는 대신에 이 회귀 방식에서는 연속값을 예측하도록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피규어 10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방법론을 이용한 흐름도를 보여줍니다. 이 프로세스는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문제 프레이밍 및 시스템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모델 설정, 마지막으로 모델 학습 및 평가입니다. 이 시각적 표현은 문제 정의부터 해결책 구현 및 결과 분석까지의 순차적인 단계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xperiment and Results입니다.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Experiment and Result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끄럼 각도 분류 능력. 두 번째, 연속적인 미끄럼값 예측. 세 번째, 다양한 작동 매개 변수에 대한 대응. 네 번째, LSTM 신경망 성능에 대한 것.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실험을 해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미끄럼 각도 분류 능력은 물체가 미끄러질 때 어느 방향, 각도로 미끄러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실험합니다. 그 다음 연속적인 미끄럼값 예측은 회귀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끄러짐이 단순히 발생했는지 여부를 넘어서 미끄러짐의 정도나 속도처럼 연속적인 값들을 예측하는 능력을 실험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양한 작동 매개 변수에 대한 적응입니다. 로봇의 속도, 잡는 힘, 물체의 종류 등 다양한 운영 조건에 따라 시스템이 얼마나 유연하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능력을 실험합니다.
마지막으로 LSTM 신경망의 성능은 이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미끄럼 감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안인 1차원 합성곱 신경망 컨볼루셔널 1D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그 모델에서의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도 많이 사용되는 모델인데 이것과 LSTM이 어느 게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지에 대해 비교, 분석 및 검증을 하는 마지막 실험입니다. 피규어 11은 분류에 대한 건입니다. 분류 접근 방식에 대한 신경망입니다. LSTM 신경망의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LSTM 계층에서는 입력되는 시계열 데이터, 시간적 패턴과 장기적인 의존성을 학습하는 데 핵심 역할을 이 LSTM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배치 노멀레이제이션입니다. 해당하는 배치 노멀레이션, 즉 정교화를 통해서 입력 분포 변화를 줄여주고 모델의 학습 효과를 높여줘서 이 시스템의 이 신경망의 훈련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층은 드랍아웃입니다. 이 드랍아웃을 통해서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훈련 과정 중에 무작위로 일부 뉴런을 비활성화시켜서 신경망이 특정 뉴런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더 견고하게 학습하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밀집 계층과 소프트웨어 계층입니다. 밀집 계층을 통해서 수렴한 정보들이 소프트웨어 맥스를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 0도에서 180도에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피규어 12를 보시면 피규어 12는 회귀 방식에 대한 건입니다. 이 회귀 방식에 대한 아키텍처는 이 신경망 아키텍처는 이 분류 방식과 비슷한데요. 여기에서 다른 점은 댄스를 접하고 나서 밀집형을 2번 거치게 되고 일반적인 선형 리니어를 통한 활성화 함수인 리니어를 통해 회귀의 범주를 확인하고 그다음 예측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거나 왼쪽으로 미끄러지거나 이런 것을 30도, 마이너스 20도 같은 수치로 예측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 아키텍처를 고려해서 만든 개발한 모델을 15가지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분류 모델 8가지, 그 다음 회귀 모델 7가지 아키텍처로 LSTM 신경망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N0에서 N7까지 분류 모델을 8가지를 구성하였는데요. 이 8가지 모델을 설계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또 설계되는 층을 구성하여 조금씩 다르게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N0에서 N3까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의 스플릿 비율을 7대3으로 하였고 N4에서 N7까지의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의 스플릿 비율을 8대2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귀 모델은 N8에서 N14까지 7가지의 모델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설계하였습니다. N8에서 N10까지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의 스플릿 비율을 7대3으로 나머지 N11에서 N14까지의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의 비율을 8대2로 조정하였습니다. 로스 펑션은 MS2를 사용하였습니다. 훈련 및 테스트 과정에서 데이터 길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테스트마다 로봇의 실험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시간을 늘려서 사용돼서 그 데이터 길이가 늘어지고 어떤 것은 짧게 나오고 이런 똑같은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속도에 따라서 데이터 셋이 틀려지는 부분을 해결하는 문제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긴 시퀀스 길이를
신경망의 입력 길이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피규어 13 같이 기준을 하나 잡고요. 가장 긴 걸로. 그 다음 기준 길이보다 짧은 시퀀스들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 보관이나 패딩 방법을 통해 길이를 균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방법 첫 번째로는 보관 인터폴레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피규어 14와 같이 짧은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피규어 13 가장 긴 시퀀스를 기준으로 하여 중간중간에 중간값을 더해줘서 해당하는 중간값을 더해줘서 가장 긴 시퀀스 기준 피규어 13과 같은 길이로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중간값을 넣어서 재분배하여 이렇게 표준화되게 균일하게 그 길이를 맞춰주는 방식이 첫 번째 인터폴레이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패딩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기준 시퀀스 중간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짧은 이 오른쪽과 같이 짧은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피규어 13의 가장 기준이 되는 시퀀스를 놔두고 가운데 부분에 새로운 시퀀스를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을 기존의 기준이 되는 가장 긴 시퀀스로 채워주면은 해당하는 길이가 동일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확장성 평가입니다. 이 시스템의 확장성 평가란 기존의 원본 데이터셋에 포함되지 않았던 물체들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확장성이란 데이터 외에 새로운 상황이나 물체에도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사한 물리적 특성으로 예를 들어 훈련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재질이지만 크기나 모양이 약간 다른 물체 혹은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진 훈련 때 사용했던 것과는 재질이 더 부드럽고 단단하고 미끄럼 등이 완전히 다른 물체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모델이 새로운 상황에 얼마나 잘 일반화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센서의 물체 비의존성 및 데이터의 일관성 체크입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센서 자체가 물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센서는 어떤 물체를 감지하는 등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센서는 물체의 재질이나 형태 자체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이나 압력 같은 물리적 현상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 사용했던 컨볼루셔널 1D 신경망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신경망은 첫 번째로 인풋 레이어에서 필터를 통한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풀링 사이즈에 대해서 풀링을 통한 특성 맥을 가지고 풀링 레이어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일렬로 해당하는 정보들을 일렬로 쭉 나열을 한 플래튼 레이어를 통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 밀집 레이어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미끄럼 감지 및 각도 예측 작업을 위한 기준선 모델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20과 21에서는 신경망 정확도 평가 방식과 회귀 결과 평가에 대한 시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녹색 막대는 신경망이 정확한 예측을 수행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정확한 예측은 신경망이 실제 미끄러운 각도 클래스와 10도 이내의 범위에서 정확한 각도 클래스를 식별했을 때의 의미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근접한 예측입니다.
이는 신경망의 출력이 정확한 클래스에서 단 하나의 클래스만 벗어났을 때를 의미하며 예측 오차가 실제 각도와 10도 이내임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막대는 실패한 예측입니다. 신경망의 출력이 하나 이상의 클래스만큼 벗어나서 오차가 10도보다 클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경우를 뜻합니다. 회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N7T2의 경우 그 다음 N9T3와 N14T3의 경우가 매우 히트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훈련 및 테스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신경망 구성은 5번 훈련되고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T1, T2, T3, T4 이렇게 보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에 번호는 N, 0번에 T1 이런 식으로 앞서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류신경망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 테스트의 결과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단일 테스트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모델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총 1368개의 이전에 전혀 보지 못한 미끄럼 궤적 데이터가 신경망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모델이 새로운 상황에 얼마나 잘 일반화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테이블 1에서는 신경망 성능 분석에 대한 건입니다. 분류에 대한 건이고요. N0에서 N7까지가 분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해당 접근 방식은 총 T1에서 T5까지 5번의 시행을 하였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M5의 지표와 N7의 지표가 히트 레이트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M5는 평균적인 부분이 높았고 이 앞서 봤던 막대 그래프에서 N7의 T2에서 훨씬 더 최고점을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개별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구성에 대해서 평균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N7의 신경망 구성 아키텍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뉴런이 75개의 입력을 받아서 LSTM 계층에서 처리를 하고 배치 정교화를 통해서 정교화 안정화를 시키고 드랍아웃 20%를 통해서 과대적합을 최소화시키고 두 번째 LSTM 레이어에서 8에서 75차원을 갖는 시퀀스를 처리를 하고 세 번째 LSTM에서 75개의 단위로 팩터를 축소화시키고 밀집 계층 출력을 통해 19개의 유닛으로 최종 변환을 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신경망 성능 분석에서는 리그레이션 회귀 접근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N12, N14, N14, N9 정도가 잘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N12의 구성이 전반적인 그룹에서 더 나은 성능을 달성했지만 개별 구성인 N14의 T3, N9의 T3 앞서 그림 막대를 봤을 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정확한 예측, 근접한 예측, 그리고 실패 예측 면에서 유사한 결과를 N14T3와 N9T3에서 보였습니다. 즉 N12가 전반적으로 우세했지만 특정 조건 T3 테스트에서 14와 N9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N14의 아키텍처는
뉴런 100개를 입력받아서 첫 번째 LSTM 레이어와 배치 정교화, 두 번째 다시 100개 뉴런 추가하고 배치 정교화, 세 번째는 50개 단위로 축소하고 배치 정교화, 그 다음 밀집 출력으로 64개 유닛으로 변환하고 마지막으로 단일 유닛으로 축소하는 형태로 내놓고 있습니다. 테이블 3에서 앞서 말했듯이 N9 T3와 N14 T3 모델 구성을 조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에서 N9 T3 구성이 N14 구성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R2를 보시면 조금 더 높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N9 T3의 더 간단한 구조 덕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조가 모델의 복잡성과 성능 사이에서의 효과적인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N9 T3는 두 개의 LSTM 계층과 전략적으로 배치된 배치 정교화를 통해 필요한 시간적 의존성을 잘 포착하면서도 과대적합을 피하고 안정적인 훈련을 보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한 N9 신경망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뉴런 100개를 입력받으면 첫 번째 LSTM 레이어와 배치 정교화, 두 번째 LSTM 계층에서 100개 뉴런 추가하고 배치 정교화, 그 다음에 M14 아키텍처는 조금 다르죠. 하나가 더 간소화가 된 상황에서 밀집 계층으로 들어와서 64개 유닛으로 변환하고 단일 유닛으로 축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해당 피규어 22는 컨볼루셔널 1D에 대해서 분류형 2개, 회귀형 2개에 대한 테스트를 한 막대 그래프에 대한 히트 레이트입니다. 보시면은 52.5, 39.9, 7.6이 가장 잘 나온 형태인데요. 이 분류에서 가장 잘 나온 형태입니다. 적은 수의 구성이지만 계속 반복했는데 일반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8개의 특징만을 제공하는 이런 낮은 입력 차원에서는 컨볼루션 1D의 모델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끄러짐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변형 가능한 물체에 대해서는 일반화하는 능력이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LSTM 신경망이 본질적으로 장기 의존성을 가진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하는 부분에 더 성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 초기 상태 및 진행 방식을 피규어 23처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로봇이 플라스틱 인형의 머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봇의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 누르면서 미끄러짐을 시뮬레이션 하며 180도 지점까지 움직일 겁니다. 이때 이런 감지하는 센서의 이 센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피규어 24를 보면 슬로우 슬립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 데이터 정보들이 아주 완만하게 천천히 기울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이 미끄러지고 있는데 이 미끄러짐의 속도와 그다음 그 속도에 대한 앵글, 즉 각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각 각도를 보면 한 곳은 그 리그레이션은 174.92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는 분류 방식에서는 170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규어 25에서는 패스트 슬립 케이스입니다. 좀 빠른 건데요. 좀 12ms로 스텝을 진행을 했고 리그레이션에서는 해당하는 것으로 빨리 이동을 팍 했을 때 180도라는 것을 잘 예측했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180을 잘 분류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미끄러짐 속도 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경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할 때 이 본 논문의 연구팀은 이 시스템은 미끄러짐 속도에 대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로봇의 움직임의 최소 속도가 10ms에서 가속도는 30ms, 최대 속도 30ms, 가속도는 90ms 사이에서의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 훈련에서는 미끄러짐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고 실제 상황에서 잘 작동하고 예측하고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 피규어 26까지 갑자기 굉장히 느리거나 굉장히 빨랐을 때에는 이 범위 밖으로 극단적인 속도에서는 부정확성을 말하고 있고요. 이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이 한계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컨클루전입니다. 컨클루전에는 총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변형체 미끄러움 감지 해결책 개발. 두 번째, 높은 범용성과 산업 적용 가능성. 세 번째, 향후 시스템 고도화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변형체 미끄러움 감지 해결책 개발에서는 이 연구에서 부드러운 물체 인형 등을 다룰 때 미끄러짐을 정확히 감지하고 분류하는 데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터천스 촉각 센서와 LSTM 인공지능 모델을 결합해 미끄러운 방향까지 정밀하게 예측을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범용성과 산업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발된 시스템은 다양한 속도, 힘, 그리고 학습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체에 대해서도 견고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입증함을 보여줍니다. 인용 제조를 넘어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변형 가능한 물체를 정밀하게 다루는데 활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 고도화 계약에서는 앞으로 더 정교한 AI 모델을 탐색해서 미끄러움 감지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며 감지된 미끄러짐에 자동으로 대응하여 로봇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어 시스템 개발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